자,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나오고 화요일은 아마 여론조사를 내는 기관들이 거의 없어 보여요. 여론조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평가로 갈 것이냐 긍정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관점이거든요. 실제로 콘크리트 지지율이 근접을 했어요. 30%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제일 싫어했던 RN서치. RN서치는 상당히 보수적 여론조사라고 알려져 있죠. RN서치가 수요일날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부정평가가 역시 61.6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500번 이야기한 것 같다. 모든 여론조사에 60%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 대개 사람들,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윤석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부정 여론이 61.6% 넘었다. 보수적 여론조사도 이렇다. 여기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은 35.6, 부정은 61.6. 긍정과 부정 평가가 격차가 34%입니다. 그 긍정 수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네요. 대부분 31, 2 정도 많이 나오던데 35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 역시 RN서치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게 너무나 계속 폭락을 하니까 사실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 되겠는데 하고 살짝 한번 추워주는 기분. 우리 주식도 그러잖아요. 내려가기만 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것처럼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지지율이 급락하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약간 결집했다. 이게 이제 RN서치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전히 그 진보층에서는 응답률이 20% 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직 전화 받기 전이야. 예. 전화 받으면 이거. 전화 받으면 끝난다. 전당대회만 끝나봐라. 8월 28일 이후로 또 볼만 하겠네요. 자, 그 과정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 얘기가 나와요.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조목조목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선거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윤석열을 또는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윤석열 뭐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막 어린이집에 가고 뭐 전세 사기 어쩌고저쩌고 이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수요일 날 RN서치를 엄청 기다린 거야. 이게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사실 RN서치 응답률은요 2, 3%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거의 줄이고 있죠. 그리고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네, 그 지지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겁먹었다고 느끼는 게 김건희가 뉴스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집에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무릎 꿇고 바지가랑에 붙잡고 제발 한 2, 3주만 참아줘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될 만큼 김건희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 꽤 길게 한 이야기죠. 교섭단 전설이요. A4 용지로 거의 한 15페이지 이상 돼요. 근데 그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 윤석열은 검찰 문고리 육상시에가 장악됐다. 참 국회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네. 네. 네. 구체적이네요. 육상시 6명은 확실히 명단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법사위 위원장을 이제 양보한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김도읍이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장을 내가 말씀드렸잖아. 국민의힘이 문을 안 열겠다고 하면 단독 개헌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다 싹 가져와. 다 임명해라. 그리고 그걸로 딜하라고.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면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걸 최대한 뺏어와야 이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다 양보했다 이건 아닐 거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댓글창에 이제 법사위원장 양보한 박홍근 수박이다 이슈. 자, 그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 윤석열은 검찰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요. 다음에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만 깠느냐 그런 게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하면서
그 연설에서 민생만 17번에 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부족한 게 민생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도 갑자기 그 노숙자가 늘어가지고 폐지 줍는 어르신도 늘었고 이런 거 보면은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레임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죠. 불과 취임한 지 지금 석 달이 안 되는데 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으니까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취임덕이고 민생 문제 언급하는 것은 저쪽이 아플 만한 거 제대로 찔렀고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 내에서 뭐 조직을 만들거나 이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률로 대응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말이 당장에 듣기는 좋지만 굉장히 애매하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뭐 이자율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불법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득을 하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 이야기까지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각 개별 의원들이 좀 알아서 못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는 걸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무소비 챌린지, 하루에 돈 한 푼도 안 쓰는 어떤 그런 걸 이게 놀이처럼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젊은 층에서는 재미로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 그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소비 자체를 하지 않고 소비를 그치. 하지 않는 걸 뭔가 바른 일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위험 신호인데, 그런 놀이 자체가 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 약간 좀 면피를 하는 게 있겠지만 그게 놀이겠냐고요. 예. 네. 그렇죠. 자, 근데 민주당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사실 그냥 180석 정도 되는 당이면 그냥 대중정당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역대급 거대 정당이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 붙어 있는 진보적이에요, 진보적. 이따가 뭐 대우조선 파업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노동자들 그 아젠다 민주당이 끌어와야 돼요. 그건 못 끌어오면 항상 정의당 부류한테 치여서 정권 못 가질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보 블록에 있는 모든 아젠다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데 정권을 뺏기고 거대한 야당이 되다 보니까 더 무능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장 이 부분은 그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현실적으로 내주지 않기는 좀 어렵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국회의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지렛대로 잘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뭘 가져왔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건 그렇고요. 어쨌건 그 국회가 원래 6월 1일 정도 열려야 되는 국회가 지금 7월 20일 넘어서 열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종인 의원도 지금 장외에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 곤란하다.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김종인 할배가 하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고수 언론에서 많이 받아 써주니까. 본인 또 때리고 싶겠죠.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김종인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종인이 형 기분 야. 좋아가지고 또 건강해지겠네. 그럼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국정 초반이기 때문에 김종인 같은 사람이 뭔가 안정적으로 당을 끌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일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다음에 김종인이라니. 아니 근데 저기 윤석열의 현실 인식이나 상황 판단을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을 데려다가 앉힌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에 대해서 아마 당했다가 그런 거는 아니야라고 사인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요? 김종인이 국민의힘 당대표 하면 좋죠. 우리가 좋은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 그렇게 같구만. 보이는데 윤석열은 네.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왠지. 너무 웃겨. 그냥 내가 봤을 때는요. 나이가 80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권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오래 산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한 70 넘어가지고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잖아요. 오래 못 사십니다. 한 노인의 장수를 위해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건강하시라고. 예. 김종인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 정권 교체하려고 야당일 때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네가 정권 잡았잖아 이 새끼야. 근데 왜 자꾸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하냐. 여기 이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지적한 거예요. 요거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윤석열이 계속 문재인 정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없고. 근데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지가 한 거야. 검찰총장으로서. 예.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제 김종인이 윤석열 지지율 더 추락하면 곤란하다. 국정 동력 상실할 수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언급 자제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러한 당연한 말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윤석열한테는 이런 당연한 말조차도 이 느낌이 안 오는 그렇게 맞아요, 돼버린 맞아요. 상황이 더 갑갑한 거죠.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맞는 말이네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은 박근혜 때부터 진보적 아젠다를 선점해서 정권 지들이 가져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이 한 말 윤석열 씨는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옛날에 경제정책으로는 성공 못한다. 이렇게 뼈 때리면 싫어하죠. 더 들여올 수가 없죠. 글쎄. 그들의 수준에서는. 글쎄. 뭐 이거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든지 양극화 해소책 이런 것들, 뭐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나오는 말들 예산 덜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코로나 방역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가요. 코로나 방역이 잘 되면 경제가 같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김종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지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 경제 정책으로는 성공 못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윤석열이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그렇죠. 자,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법사위 이야기는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그 사이에 또 제가 문자로 알아봤지. 그러니까 아직 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잠정적인 결론은 분명히 나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원 장을 주되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건이 있겠죠. 이게 잠정적으로 나누어진 그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법사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가져가는 상임위가 제가 아까 뭐였더라? 잠깐만요. 뭐 가방위하고 법사위, 행안위하고 운영위는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는 네. 경우가 있고 행안위, 외통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 뭐 이런 정도라고 잠정 결정이 돼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주는 조건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요거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그 교섭단 지원사를 할 때 저쪽 위에 있는 카메라에 찍힌 사진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채널 구독. 야, 됐나? 64만 명? 확인 한번 해보고 갈게요. 헐. 아직도? 아직 안 됐어요. 한 명이 안 왔네.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전 진짜 한 명 나왔어. 63만 9,999명. 이야. 자,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